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한글날입니다. 네. 그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당시에 정확한 명칭은 훈민정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글로 쓸 수 있게끔 한 건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글이죠. 그렇습니다. 네. 1997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 시기, 방법 등이 알려져 있어서 이 또한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자와 언어 가운데 독창성, 과학성이 으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말, 우리 글, 이 한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지를 갖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줄임말 은어 외래어로 한글이 퇴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글 지킴이가 돼서 바른말, 고운말을 쓰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 아침보다는 좀 덜 쌀쌀하게 느껴지는데 평년 기온을 되찾은 건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15.2도로 서늘함이 남아있는데요. 낮 기온은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대기 확산을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원효봉, 계룡산 등 고지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24도, 천안 22도, 공주 2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한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 소중한 것들을 공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네, 한글뿐만 아니라 한복도 떠오르고요, 온돌이며 국화까지 또 소중한 우리 문화재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네. 거기에 또 신토부리, 우리 농산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요즘처럼 가을 거지가 한창일 때 더 빛을 발하는 두레나 품앗이 같은 이런 훈훈한 풍경도 정말 소중한 자산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라고요. 예. 네. 가족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 나들입니다. 문화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곳, 가을 나들이 떠나기 좋은 곳을 추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우리 지역 세종의 작가들이 함께 살면서 야외에 작품을 가득 설치를 하고요. 또 전시회를 즐길 수 있는 갤러리도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며 가며 작업하는 작가들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세종 쌍유리 예술촌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예술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갖고 모여 사는 예술가들이 있는 곳. 자연을 벗삼아 함께 돕고 어울리고 작업하며 예술의 열정을 불태우는 곳. 담장을 허문 야외 전시관 세종 쌍유리 예술촌으로 함께 가보자. 번화한 도심의 중심가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에 자리한 한 동네. 큰 길 안쪽으로 이정표를 따라가면 예술인들의 자그마한 둥지가 있다. 우리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한 군데 가서 작가촌을 만들어서 작품 활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모든 작가분들이 이렇게 수영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와서 여기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양쪽에서 흐르는 시냇물이 마을 아래에서 합해지는 쌍유리. 자연의 소리 그리고 그곳에 더해지는 향기가 작가들에게는 안락함이자 곧 영감이 되는 곳이다. 봄이 제일 먼저 온다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따뜻하고 조용하고 작품 활동하기 좋고 그래서 여기 작가들이 서양화, 공예, 조각 이렇게 모여갖고 같이 의기투합돼서 온 동네입니다. 여기가. 저에게 쌍유리 예술촌이란 쉼의 공간, 힐링의 공간, 건강한 작품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제 삶의 모든 게 응축되어 있는 저의 제2의 고향이고 제 삶의 터전입니다. 쌍유리 예술촌은 천천히 거닐다 보면 자연스레 예술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개방된 동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 작품의 종류와 예술가들의 활동 분야가 다양하다. 저희가 처음 이사 오면서부터 담장을 안 지었습니다. 작가들이 작업하는 그런 어떤 광경이나 또는 결과물 같은 거를 일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도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가능하면 체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정원에 있는 저런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들어가 볼 수 있게끔 다 열어놨습니다. 나무, 돌, 철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며 주제 역시 하나에 국한시키지 않고 여러 영역을 표현해내고 있는 유선리 작가. 그의 작업실도 이곳에 있다. 그리고 동판을 달구고 두드려 조형의 형태를 만드는 금속 공예 작업을 하며 그 안에서 소멸과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주로 담는다는 이윤주 작가의 작업 공간도 함께한다. 자세히 보시면은 망치질할 때 나왔던 그 거친 질감, 또 두들겨졌을 때 그 느낌들이 살아나면서 어떤 그 표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생명이라든가 어떤 이미지가 거기서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들과 현대가 어우러진 듯한 느낌? 조선시대의 옛 풍속화를 보고 작업을 했다는 김영석 작가의 작품이다. 움직이고 가다듬고 끊임없이 열정을 불어넣는 작업. 시간을 중첩시키고 감정을 교차시키는 그 과정은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쳐지는데 김영석 작가는 자신만의 색을 입힌 개성 강하고 해학적인 작품을 만들어간다. 제가 막걸리를 좋아하거든요. 이 막걸리의 술독에 빠진 모습이 제 인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작품에서 쭉 빠지게 되다 보니까 신윤복 작품에, 김홍 작품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작품은 이런 세계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이런 쭉 오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공부해서 더 남들이 더 발전했다. 앞으로는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번 더 만들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쌍유리 예술촌 사람들. 한국미술협회 세종지회장으로 활동하는 남편, 예술촌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아내, 이태근 조각가와 최희진 서양화가 부부다. 항상 새가 등장하는 최희진 화가의 그림. 쉼을 보여주는 새를 통해 안락함을 전하고 색감에서 오는 편안함 등이 담긴다. 새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는 나무 둥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쉼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나무에 항상 새를 이렇게 한 마리씩 그려 넣어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햇병아리 같아요. 저희 와이프에게는 제 장난감이라고 그래요. 큰 장난감, 성인용 장난감이라고. 사실 재밌어요. 장비 다루는 게. 저희가 작업이 늘 이렇게 공구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또 지게차라든가 또는 포크레인 같은 거를 수시로 이렇게 다루고 하는데 그런 기계치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공구 다루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대상의 순간을 포착하고 돌에 새기는 석조각으로 찰나의 장면을 담아내는 이태근 작가.
살면서 느끼는 것들, 모두가 공감하는 감정들에 대해 표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돌을 한번 다뤄보고 돌의 매력에 빠졌는데 돌의 그 견고함, 또 단단하면서 또 오래가는 영구성, 그 재료가 뭐 어떤 거는 그냥 어느 순간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은 단단하고 또 아주 오래가는, 원래부터 조각의 원재료였고 그러한 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쌍유리 예술촌에 함께하는 작가들. 조각, 회화, 금속공예 등 각자의 분야는 다르지만 서로의 활동을 돕고 지지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가장 해오던 대로 온세미로 미술제는? 온세미로 미술제로 가고. 혼자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주변의 작가들 좀 도움을 청해서 같이 거들어서 이제 품앗이 개념으로 그런 점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저런 소통의 대화가 할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 점은 같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혼자 상의하는 것보다 같이 물어가면서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사랑방이 되는 동시에 이곳은 대중에게 쌍유리 예술촌을 알리고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의미를 담은 공간이다. 마을 내에 갤러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 세종에 지금 이제 갤러리다운 갤러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저희 작업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작업 공간을 작가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전시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주고 다양한 작품들을 여기서 전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신랑하고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갤러리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단순히 명분만 내세운 갤러리 카페가 아니라 갤러리다운 면모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장소. 다채로운 전시회를 이어오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곳에서는 꾸준히 여러 주제의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회화 위주의 전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뭐 조각, 회화, 뭐 공예, 또 좀 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작품들을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편안한 문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바라는 점은 사이좋게 좋은 창작 활동을 하면서 힐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메카가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문화를 홍보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연의 재료가 소재가 되고 작품이 되는 공간. 그리고 자연의 곳곳을 다시 예술품으로 채우는 곳. 쌍유리 예술촌으로의 여행은 상생과 공존 안에서 예술이 더욱 빛나는 작가들의 일상 안에 한 번쯤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네, 지금은 세종시가 된 연기군 일대에서 각자 작업을 하던 예술가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예술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덕분에 문화예술 여행지 한 곳이 더 추가가 됐네요. 네, 주변도 참 아름다워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예술의 향기에도 취해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둘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작가분들도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예. 가까운 우리 지역으로 감성 나들이를 떠나봤다면 이번에는 좀 더 먼 곳으로 감성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좋죠.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쌍유리 예술촌처럼 문화예술이 함께 들어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곳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고장, 평창으로 떠나보시죠. 선선한 바람과 함께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문학소녀 지현 씨도 책 한 권 꺼내들었는데요. 마음의 양식을 차분하게 쌓아가는 윤지현 리포터.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기요, 지현 씨, 그만 일어나요. 지현 씨! 깜짝이야.
금방 잠들었나 본데.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누구세요? 잠깐만,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난 봉평. 이거 메밀꽃 필무렵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산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이죠. 오늘은 소설 속 배경이 된 평창군 봉평면을 찾았습니다. 메밀꽃이 소금을 뿌린 것처럼 흐드러지게 핀 이맘때 꽃향기와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평창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가을의 문턱, 특별한 문학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평창으로 따라와!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곳에서는 평창 효성문화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지만 메밀꽃은 여전히 활짝 피었는데요.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에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제가 직접 소설 속의 유명한 한 구절을 읊어봤는데요. 이렇게 직접 봉평의 메밀꽃밭에 와보니까요. 황홀감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제가 직접 소설 속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시적이면서도 서정적인 표현으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 메밀꽃 필 무렵. 평창군 봉평면에 오시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허생원과 동희, 조선달은 오늘도 5일장의 출근 도장을 찍었고요. 바로 그 옆에는 소설 속의 주요 무대가 된 충주집이 복원되어 있는데요. 이곳 충주집 하면 허생원과 동희의 싸움 장면을 빼놓을 수 없겠죠. 봉평장이 끝나고 술집에 들른 허생원. 주모와 어울려 술을 마시는 동희를 보고는 심하게 나무라며 따귀까지 때려버립니다. 아니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낮부터 술 처먹고 개집가 농탕이야? 아주 그냥 장돌뱅이 망신만 시키고 다니는구나. 이 장면에서요, 허생원이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요, 소설 속의 대사를 아무리 읊어봐도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허생원이 왜 그렇게 충주댁과 어울려 노는 동희를 보고 과하게 화를 냈을까요? 예, 그 이제 소설에는 그 동희가 주모와 이제 농탕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허생원은 어떤 그 질투와 쓸쓸함이 합쳐져서 어떤 분노로 표출이 됐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을 하얗게 수놓은 메밀꽃밭부터 충주집의 물레방앗간까지 마을 곳곳에 재현된 소설 속 풍경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오랜만에 독서의 매력에 푹 빠진 우리 윤지연 리포터. 계속해서 메밀꽃 필 무렵을 읽어봅니다. 여기 책 읽기 좋은 곳이 있는데요. 또 문학의 숲에 왔으면 또 책을 읽어야죠. 또 한 구절 읊어볼까요?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모밀밭계로 흘러간다. 싸움이 있었던 그날 밤. 그들은 달빛을 받으며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을 걷게 됩니다. 두고 다니게 돼.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늙은 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이 아닌가. 예, 처녀를 만나면 같이 나서 할까. 난 거꾸로 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희에게는 확 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소설처럼 아름다운 문학의 고장 봉평면. 이효석 작가의 고향인 이곳에는 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효석 문학관과 이효석 생가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석 하면 메밀, 메밀 하면 봉평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봉평면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평창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날도 좋고 이렇게 가을볕도 내리쬐고 이효석 선생이 살아 생전에 앉아 계시던 툇마루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가을 정취가 그냥 제 안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아요. 그렇다면 가산 이효석, 그는 과연 어떤 작가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산 이효석 선생의 작품은 메밀꽃 필 무렵이잖아요. 그 작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어떤 문학적 특징이 있었을까요? 그 이효석 선생님의 그 작품 성향이 그 서정적인 어떤 이제 이런 작품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서정적 그 작품의 그런 그 성격이 지금 또 현대 문학과의 어떤 그 동질성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메밀의 고장으로서 특성과 이효석 선생님의 그 서정적인 어떤 그 작품의 성향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성지수 두둑히 채운 우리 윤지한 리포터. 이번에는 배를 채우러 왔는데요. 메밀밥국수, 메밀전, 메밀쿠키. 네, 제가요 오늘은 이 문학의 향기에 아주 그냥 퐁당 빠지고 싶어서 봉평까지 달려왔는데요. 메밀꽃 필 무렵 책도 읽었고요. 뭐 메밀꽃도 실컷 봤으니까 마무리까지 메밀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배가 엄청 고프거든요. 지금 한상 가득 메밀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짜자잔! 이 음식은요, 우리 봉평의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드셨던 메밀 순수 국수예요. 국수고, 요거는 부치기고. 여행 오시면은 봉평에는 메밀 동네잖아요. 전통. 여기 오셔서 한 그릇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메밀꽃으로 시작해서 메밀 요리로 마무리한 봉평 문학기행. 코로나19로 효성 문화재를 즐기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시원한 국물로 달래는 지연 씨인데요. 지연 씨, 그 맛이 어때요? 확실히 메밀 음식이요. 우리가 먹던 면보다는 조금 덜 부드럽고 하지만 먹어보면 건강하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요, 맛있는 메밀 음식에 취하고 그리고요, 행복에 취하는 날입니다. 문학의 향기, 메밀의 향기가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평창군 봉평면. 오늘은 메밀의 고장 봉평에서 특별한 문학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내년 메밀꽃 필 무렵엔 우리 꼭 평창에서 다시 만나요. 예, 이 독서의 계절 가을에 더 의미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이사이에 소개된 소설을 보니까요. 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다시 한번 찾아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네요. 그래요. 뭐 네. 가족 여러분도 예전에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요. 예. 저는 또 교과서에 있던 소설이라서 더욱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예. 네. 괜히 그 학창 시절의 추억도 생각나는 게 촉촉한 감성을 채울 수 있는 곳이고 또 맛있는 메밀로 배도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네, 강원도 평창에서 온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입니다.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형설지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 어두운 밤, 불 대신 반딧불이와 이 눈 빛으로 이 공부를 해서 어떤 이룬 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떤 공을 이룬 이런 걸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육 환경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 형설지공의 의미를 좀 잊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또 기회가 없어서 또 용기를 내지 못해서 공부를 놓치신 분들 중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겠죠. 그래요. 배워야 할 학령기에 공부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받을 권리를 다시 부여해주고 또 한글을 널리 알리고 또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오늘 초대석에 한번 모셔봤어요. 네, 맞습니다. 한글 문해교육부터 검정교실까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있는 대전 반딧불 야학교 김진중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대전 반딧불 야학교 어떤 학교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그 정년기에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곳인데요. 이제 20세 이상 성인들 분이 이제 한글 또 중학교 검정고시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야학교지만 이제 대전시청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시 교육청에 평생교육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야학교인데요. 어떤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한글반이 있습니다. 한글반이 이제 3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검정고시 반이라고 해서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그런 과정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도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별로 검정고시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영어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ABC부터 이제 영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또 기초 영어를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한글을 잘 모르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다고요.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는 또 전통적으로 뭐 글을 또 많이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문맹률이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주변에도 뭐 많이 있고요. 네. 또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자라 하죠. 예전에는요. 예. 지금은 이제 문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문맹자가 예전에는 7%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2015년 통계에 의하면 4.1%. 그러니까 학교를 아예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죠. 그다음에 중학교 중퇴자 분들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졸 이상 분들은 이제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합하면 500만 이상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뭐 13% 정도 됩니다. 네. 많군요. 예. 예. 그래서 뭐 주변에 다른 분들은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대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은행이라든가 이제 은행 같은 데 가면은 보통 뭐 눈이 잘 안 보여서 잘 못 쓰니까 좀 써주세요 이런 네. 이제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중에 실제로 잘 눈이 어두우신 분도 계시지만은 한글을 모르셔서 그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어르신분들 중에서 야학교를 찾아오시는 것도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희가 광고를 해도 광고를 잘 읽을 줄 모르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뭐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지만은 한 곳에서 20년 가까이 하지만은 뭐 여기는 처음 알았다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오시는 분들 보면 소개로 많이 오십니다. 또 이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서로가 또 이렇게 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개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배우는 모습이죠. 네. 저희 예. 학교 모습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머니가 한글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녀분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고 또 뭐 전화로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뭐 화면에서 봐도 다들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어렵게 다시 시작한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좀 결과도 좋아야 될 텐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 학교에서 매년 이제 초등학교 졸업, 그다음에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배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결과들도 더 많습니다. 이제 오시면 대부분 이제 간판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뭐 선생님 간판이 보여요. 그리고 TV에서 뭐 글자를 제가 읽을 수 있어요, 뭐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기초 영어를 좀 알려드리면 네. 뭐 우리가 이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NH 농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압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영어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으로 예.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우리 수업 시간에 뭐 NH 농협 뭐 KBS면 KBS 아니면 MBC면 MBC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예.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분들한테는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가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추석이 지난 뭐 이맘때쯤이면 사실 졸업식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19의 이 확산 방지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떤가요? 그렇죠. 저희도 매년 졸업식을 하고 저희가 이제 연말에는 종강식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문을 좀 닫은 적도 많이 있었고요. 네. 올해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저렇게 졸업식도 했었거든요. 네. 예전 졸업식 사진이군요. 네, 종강식도 해서 이제 서로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어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있는데 네. 저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취소됐습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매년 이렇게 졸업식 때 네. 졸업생들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네. 그 추억을 또 공유해 오셨는데 네. 이렇게 대전 반딧불 야학교 같은 야학교가 대전에 뭐 더 있나요? 얼마나 있습니까? 대전에는 뭐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지 않고요.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모임도 갖고 서로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요. 일단은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이름이요? 예. 이제 뭐 시민학교라든가 뭐 늘푸른 학교라든가 이런 네. 식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대전에서는 이제 야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이제 저희 학교만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군요. 예, 저희는 예. 이제 이름을 변경하지 않고 이 야학교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네. 왔습니다. 예. 예. 네. 김진중 교장 선생님은 이 반딧불 야학교의 문을 열고 현재까지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네. 이렇게 계시고 계신 거잖아요. 네.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저는 원래 이제 그 뭐 감리교 목회자인데요. 그러시군요. 예. 예. 제가 이제 뭐 개척을 좀 했었거든요. 예,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뭐 가리키는 것도 많이 가리켰고 그래서 이제 뭐 가리키는 게 있으면 좀 그걸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희 또 마침 저희 도마동인데 도마동에 조그마한 야학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한 층을 빌려서 또 한 구석을 가지고 한 서너 명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야학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가리키고 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가 몇 개월마다 바뀌는 거예요. 예. 어려우니까요. 예. 몇 개월마다 바뀌다 보니까 제가 한 10개월인가 한 1년 좀 못 돼서 이제 담당자가 저까지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자가 되고 그러니까 총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소도 너무 비좁고 그래서 네. 그냥 수소문을 해서 뭐 그 당시 이제 동사무소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너무 좁고 또 배울 사람은 많은데 네. 좀 이렇게 좀 어떤 장소가 좀 넓은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동장님께서 알아보시고 해서 지금 이제 새마을금 3층에다가 좀 넓은 장소였죠. 그때는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또 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이름도 지금의 대전 반딧불 야학교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하게 됐죠. 뭐 한 어느 기간 동안 지금 계속 해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16년도에 2006년도였으니까요. 2006년. 제가 2003년인가 4년부터 해서 16년에 이사했으니까요. 네네. 뭐 이사한 지는 뭐 15년 네. 시간을 함께 오고 계시네요. 예. 근데 이 반딧불 야학교 비영리 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대부분의 교육이 그 무료로 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무료로 하고 있다가요. 이게 사실 무료 교육이 그렇게 좀 썩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네. 공부 오셨다가 그냥 자기가 하기 싫으시면 안 가도 그만. 그만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예. 이러면 안 되겠다. 오랫동안 무료로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좀 받았죠. 일부러. 예. 그래서 좀씩 올리다가 뭐 한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책임감을 우리는 이제 뭐 한 달에 뭐 10,000원, 30,000원 하면 뭐 많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네.
어떤 분한테는 또 그게 또 상당히 또 큰 돈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워서라도 또 열심히 나오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어디서 뭐 후원하는 게 많지 않은데 또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들어갈 게 많은데 약간의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운영하시는데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죠. 뭐 예전부터 뭐 많이 어려웠죠. 제가 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넉넉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웠는데 그 나름대로 또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우리가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정말 글 쓰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시고 손을 이렇게 받아쓰기를 보시면 대부분 뭐 90% 이상이 손을 이렇게 떠세요. 이렇게 받아쓰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시고 그분들 이제 인생을 들어보시고 하시면 뭐 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지금 현재는 또 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예전에는 뭐 겨울에 뭐 난방도 좀 많이 안 되고 그런 적도 많았었는데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럴 때 참 보람을 느낀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아주신다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제 중국 교포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때도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웠어요. 뭐 글씨도 많이 춥고 그랬는데도 오랫동안 나오셔서 저희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시고 또 이렇게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또 한 분 계신데 한 3년을 그냥 저희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어렵거든요. 고등학교는 한 네 번인가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시고 이번에 60 뭐 2, 3점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기쁜 것도 있지만 좀 속 시원한 것도 좀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보니까 속 시원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방통대 영문학과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은 정말 이건 정말 붙을까 했었는데 정말 붙고 또 영문학과까지 또 대학교까지 가신 거 보니까 정말 올해는 너무 그것이 뿌듯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런 잔잔한 감동이 많이 밀려오는데요. 대전 반딧불이 야학교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함께한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글을 모르는 답답함.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매번 숨겨야 했습니다. 또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삶 속에서 무수한 차별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힘들었던 그때 상황을 탓할 이유도 없습니다. 평생 가슴 속에 맺힌 배움의 한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못 배웠다고 뼈아픈 말에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10년을 힘들게 공부한 지금 글을 배워 너에게 편지 써본다. 아들아, 나는 지금 행복하다. 글을 몰라서 힘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잘 살고 있어. 엄마도 고맙게 생각한다. 평생을 몰라 한 많은 세월을 살았기에. 사랑하는 엄마에게 마음속에 맺힌 것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엄마를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한글을 몰라서 눈을 뜨고도 장님으로
살았지만 지치평생 소원을 한글을 배워 지금은 내 평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같은 반 언니, 동생의 이야기가 꼭 지난 세월 내 마음과 같아서일까요? 직접 쓴 편지를 하나씩 읽을 때마다 어르신들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니 결국은 감동의 눈물바다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네, 뭐 가슴 한켠이 좀 먹먹해오는데 흔히 까막눈이라고 하잖아요. 네. 글을 몰라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었던 분위기에 이런 공간이 참 소중하다 예,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한글 문해교육 야학교가 필요한 이유, 예,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예전에 그 야학하면 그 청소년들이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곳이 야학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 야학이 그분들의 미래를 이제 위해서 헌신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야학이 또 많이 바뀌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공부하시는 곳이 됐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청소년 미래라고 한다면 지금에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참 소중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야학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공부한다 그래서 또 그것을 또 무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과거에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그분들이 배움을 자기가 배우길 원했던 것을 포기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또 국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또 배움을 포기하고 경제를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또 일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청소년의 미래는 소중하고 그분들의 과거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잘 사는 세상이 됐고 또 지금 첨단 세상에서 글을 모른다는 것은 또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첨단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이 글을 배운다는 거 이것은 뭐 국가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나부터 내 이웃부터 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예. 또 요즘은 또 뭐 우리가 이제 뭐 소외계층이라 해서 뭐 다문화, 뭐 청소년 또 뭐 장애인 쪽에 많이 관심을 갖지만 정작 정말 소중했던 내 어머니, 내 이웃 이런 분들한테 또 네. 이렇게 한글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관심이 좀 덜한 네. 것이 좀 서운한 것입니다. 네. 서운한 말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네. 가족 여러분도 관심이 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 그 전화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 10,000원씩 CMS 후원도 가능하고요. 또 소득공제도 된다고 하니까 어르신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한글도 배우고 네. 만학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아침 함께 해주셨는데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한글날인 오늘도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 시각 대전은 17.4도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원효봉, 계룡산 등 고지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24도, 공주 23도, 대전 2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23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5m, 먼바다에서 2m까지 일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고 한낮에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795번님, 저는 우리나라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한복이 떠오릅니다. 네. 색감도 예쁘고 단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아이들 한복을 챙겨 입히고 있습니다. 네. 한복 예쁘죠? 예. 7782번님, 한글날에는 태극기를 달아야죠.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는 저에게도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7658번님, 명절에나 볼 수 있는 한과를 유난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올 때면 시어머니께서 한과 선물을 한 보따리 싸주십니다. 어릴 때 추수가 끝나면 엄마와 함께 강정이랑 약과를 만들어서 겨울 내내 간식으로 즐기던 때가 그립습니다. 네. 한과 좋죠. 네. 예. 3336번님, 저는 전통적인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집에 장식해뒀답니다. 우리 집 보물입니다. 와. 보물 맞네요. 네. 예. 귀해 보입니다. 네. 8144번님, 얼마 전 우리 집 막둥이가 한복을 입고 유치원에 갔던 사진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고사리 손으로 송편까지 만들어 왔어요. 참 귀엽지 않나요? 네, 귀엽습니다. 더 맛있겠네요. 한복을 입어서 더 귀여워 보이는 네. 거잖아요. 예. 7813번님, 다들 태극기 그려본 경험 있으시죠? 제가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태극기를 그리곤 했었는데요. 한글날 소중한 태극기와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며 맞이합니다. 네. 때론 그 사괴 이거 그리는 거 네. 헷갈려하는 분들이 그럼요.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예. 5508번님, 우리 동네 무궁화 수목원입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기념하는 곳인데 산책길도 있고 기념관도 있어서 아이들과 나들이로 딱 좋은 장소입니다. 네. 무궁화 수목원. 네. 예. 네, 소중한 우리 것 많이 만나봤고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구암동 새마을 동네로 갑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의 자리에 살던 주민들이 이주해서 터를 잡은 마을인데요. 2013년 벽화를 조성해서 벽화마을로 유명해졌다죠. 최근에는 소규모 재생 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터전을 만든다는 그곳, 월요일에 함께할게요. 네, 지난 추석 연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려했던 이 대규모 재확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그래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 가족 단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 때문에 긴장의 끈을 여전히 놓칠 수가 없으니까요. 네. 연휴 동안도 코로나19 예방에 다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 연휴 가족 모두 건강하고 또 유익한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